여러분, 평생 일한 아버지가 연금 서류 한 장 보고 갑자기 조용해진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하나로 스웨덴 연금의 진짜 얼굴을 다 봤어요. 식탁 위에서 커피가 있었고 밖은 벌써 어두웠고 집은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붕들을 열어놓고 계속 숫자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그냥 앉아 있었고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이게 끝이야.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둥글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면 그 한마디 안에 한국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미래가 들어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스웨덴 연금 얘기 나오면은 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 늙어서도 기분은 변할 것 같고 적어도 마지막은 안정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거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었고 안심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노후가 시작됐는데도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따뜻하게 살고 조금 덜 움직이고 조금 덜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절대 예쁘게 못하겠습니다. 스웨덴의 노후 요금제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숫자가 완전히 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한테 그까지 안심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더 오래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 버텨요. 뭐 몸으로 버티고 미래를 당겨주면서도 버티고 이번 달만 넘기자 하면서도 버팁니다. 근데 늙어서도 계속 계산기 두드리기 만들면은 그건 복지가 아니라 그까지 조용히 잠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세게 하냐면은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뱃단을 너무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서류 앞에서 받고 맛도 앞에서 받고 겨울 저녁 집 안에서 받고 응대한 사람들이 다시 일하러 나가는 발걸음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마지막에 사람을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딱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요, 제 앞에 나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 서 있었어요. 옷도 단정했고 머리도 깔끔했고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우유 하나, 빵 하나, 계란 한 팩, 사과 몇 개, 치즈 하나, 딸기 작은 팩 하나, 딱 그 정도였습니다. 진짜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계산대에 금액이 뜨는 순간 그분 손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치즈를 다시 뺐고요, 딸기도 다시 뺐습니다. 계산원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분이 먼저 웃으면서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이게 그냥 오늘 아껴 쓰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익숙했거든요. 망설임이 없었고 아쉬워하는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뭘 사고 싶은지보다 뭘 먼저 보게 해야 하는지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노후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덜 사고 한 번 덜 먹고 한 번 덜 나가고 한 번 덜 만나는 게 처음에는 작은 선택 같아요. 근데 그거 쌓이면은 살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줄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도 줄고 마음속 기대가 같이 줄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다들 조용하고 단정하니까 멀쩡해 보여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얌전해서 아무도 위험하다고 안 느끼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이게 더 적나라해져요. 스웨덴 겨울은 길고 춥잖아요. 다들 여기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분들도 뭐 북유럽 겨울 춥다는 건 아시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밖에 주의가 아니라 집 안에서 시작되는 계산입니다. 문 하나씩 닫아요. 오늘 안 쉬는 방은 아예 안 들어가고 북도 불도 빨리 끄고요. 난방도 변한 온도로 맞추는 거 아니라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바로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헨리야, 따뜻한 거 쉽지 정구서가 무섭지. 그 말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안에 노후의 진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평생 세금 내고 평생 일하고 나라를 믿고 살았는데 늙어서도 먼저 계산하는 건 내 몸이 아니라 정구서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안심입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다고 봐요. 사람이 검소하게 사는 거랑 불안해서 줄여 사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검소함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웨덴 노후는 자꾸 그 경계를 흐립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불안을 예전처럼 줄고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진짜 잔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국 얘기를 좀 해야 해요. 한국도 노후 문제 쉽지 않죠.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힘든 분들도 많고 불안한 부분도 많고요. 가족 부담도 큽니다. 근데요, 한국에는 아직 살아있는 감각이 있어요. 불안하면은 발이 말이 나오고 누리면은 바로 답답해하고 약속이 어긋다면은 바로 화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피곤하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한 신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 포기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나라가 사람을 생활해서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진짜 위험해져요. 노후는 돈만 조금만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 접근속도, 대중교통의 편의, 동네 안정, 겨울 난방, 식료품 가격, 기본 서비스의 책임감 이런 게 다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걸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 불안하면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더 세게 하게 된 건 친구한테 온 메시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핸디야, 아버지가 다시 일 시작했어. 그 뒤에 길게 설명 없었어요. 그 한 줄이 끝이었어요. 제가 바로 물어봤죠. 왜? 답장이 좀 늦게 왔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불안하대. 돈 때문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계산하게 된대. 여러분, 이 말 진짜 아프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계산하게 된대.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응대라는 건 이제 조금 전전히 살아도 된다는 신호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바빠서 잊어요. 회사 가고 사람 만나고 일 처리하고 하루가 빨리 지나니까 불안을 밀어둘 수 있어요. 근데 응대하면은 숫자란 정면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시스템이 사람한테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이 말을 못 해주면은 나라가 마지막엔 사람을 못 지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답답한 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은 바로 분위기가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낫잖아, 그래도 제도 있잖아, 그래도 완전히 망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맞아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그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늙은 사람이 변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잘 때 다음날 낭만비보다 먼저 잠드는지, 병원 갈 때 교통비부터 새는지, 손주 보러 갈 때 기차값이 먼저 떠오르는지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이 현실을 강하게 말하는 순간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끝까지 조심스럽게 말해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착하게 말하고 결국은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이 조용함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문제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예의 있게, 다들 재면 자리면서 다들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회는 이미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병원한데 속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건 그 작아짐이 가장 늦게, 가장 깊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호주에 와서 멀리서 보니까 이게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진짜 힘인지 더 잘 보여요. 겉으로 조용한 나라가 강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강한 겁니다. 늙어서도 내가 오늘 덜 줄여도 되고, 오늘 덜 계산해도 되고, 오늘 덜 불안해도 된다는 감각, 그걸 주는 나라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래 생각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스웨덴의 노후 연금 제도가 거짓말인 이유는 숫자가 완전히 틀려서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끝까지 안심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 기대를 줄이고 생활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존엄까지 줄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덜 쓰고 덜 따뜻하게 살고 덜 만나고 덜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안정이라고 보장합니다. 저는 그 보장이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금은 사람을 겨우 안 죽게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늙어서도 자기 삶을 계속 자기 삶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그 약속이 너무 자주 깨집니다. 깨지는데도 다들 조용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을 많은 외국인들이 분격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는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북유럽 이미지 몇 장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하고 잠깐 스웨덴에 갔다 오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숫자 몇 개 보고 따라가자고 하지 마세요. 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사는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식탁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봐야 하고 마트에서 뭘 다시 내려놓는지 봐야 하고 겨울 저녁에 왜 문을 하나 더 닫는지 봐야 하고 은퇴 뒤에 왜 다시 일하러 나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걸 다 보고도 부럽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고 너무 오래 생각했고 그래서 더 세게 말합니다. 한국이 진짜 특이한 건 보기 좋은 복지 이미지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입니다. 늙은 사람이 덜 무서워야 하고 덜 계산해야 하고 덜 줄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마지막에 사람한테 주는 게 안심이 아니라 침묵이라면은 그건 연금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노후를 조용히 포기시키는 나라예요. 저는 한국이 절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